고등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시간들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제가 그 나머지 남는 시간들을 다 사용해도 될까요? 네, 하여튼 저도 최대한 좀 준수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회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의학적인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제 의학적으로 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스크리닝이라든지 알려준 툴들을 이용하여, 그리고 그들을 빨리 치료에 이르게 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치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후유증을 덜 남길 것인지, 이것만으로 이를테면 감염이라든지 이를테면 골절이라든지 등등은 그런 모델로 접근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정신질환에서는 이제 그리고 더 넓게 우리가 우리 사회 정신 건강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모형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달성한 지식이었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수행해 갈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두 가지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먼저 그래서 이제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혹은 멘탈 헬스라고 하는 개념들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아웃컴이 디프레션이 될 수도 있고 앵자이어티가 될 수도 있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화가 될 수도 있고 울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쭉 그 사회적인 요인들이 관여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데 저는 이제 이쪽보다는 이 두 번째 과정,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poor health and disease라고 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태들이 이제 사회적인 상태들을 비롯한 것들이 삶의 질부터 해서, 학생이라고 하면은 교육을 성취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고, 성인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 소득들, 이런 여러 가지 신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또한 이제 다시 한번 좀 또 이화살표요.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건강들을 관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주목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림이 나누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률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하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회가 달성한 도달한 수준이라고 하는 유병 수준, 사망 수준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에 상응하는 거시적인 사회적 지표들에 의해서 로서 설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개인적인 차원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건강과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사회적인 상태들만으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소되지는 않는, 이 개인적인 차원들을 넘어서 벌어져 있는 그것이 거버넌스일 수도 있고, 그것이 폴리시일 수도 있고, 이런 차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회적인 요인에서도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 이야기도 왜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결말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는 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을 이야기 많이 하는 때는 주로 이제 이 social inequalities in mental health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문헌들의 리뷰 결과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들은 확인되더라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더 복잡한 건강들, 좀 더 페이탈리티가 높은 건강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건강 불평등이 크더라. 여기 같으면은 이제 에피소딕한 우울보다는 리커런스 하거나 퍼시스턴스 하거나 한 경우들에서 더 건강 불평등이 크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건강 불평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 이를테면 이제 라이프 이벤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일드후드 어드버시티라든지 저도 정선지 선생님은 굉장히 앞에서 많은 이제 본인의 연구들을 밝히셨는데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파이낸셜 하드십이라고 하는 데트라든지 보험료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한 이제 파이낸셜 하드십을 과 이제 우울과의 연관들, 자살 생각과의 연관성들을 확인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를 보정한 이후에도 굉장히 강력한 지표로서 오히려 이렇게 사전에 디프레션을 알았었던 그 기억력에 못지않게 의미 있는 지표로 이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들, 여기까지의 스토리보다는 이제부터 이제 질환이 발생한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질환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치료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들, 그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적인 어떤 셀프 케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들, 여유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짙은 파란색 부분처럼 확실하게 이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거죠. 정신건강에서 그 부분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핀란드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환 발생 시점 0 써진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의 변화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로메트 스테이투스가 제일 아래에 있는 굵은 선이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환자들인데, 조현병 환자들은 본래 컨트롤 그룹보다 낮기는 했지만 질환 발생이 되고 나면 훨씬 더 고용에서 유지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한 1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바이폴라는 시작할 때는 훨씬 거의 좀 컨트롤 그룹과 비슷한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질환 발생을 하게 되면 한 40% 정도대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추적들을 해서 얻어지는 데이터인데, 한 가지 이 데이터는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에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전체 이게 한 7, 8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은 건데, 이 사람들의 전체 국민들에서 발생한 모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처럼 샘플을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셀렉션 바이어스의 염려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수준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질환 발생을 하게 되면 있게 되고, 곧 이들이 어떤 서포티드한 그리고 완전한 인디펜던트한 삶들을 살기에는 어려워지는구나 라고도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머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소득을 컨트롤 제너럴 포퓰레이션에 비해서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제 어쩌면은 이때에 이분이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상태들은 중에서 그게 이전에 받았던 교육 수준에 의한 여러 가지 가지게 되는 리터러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런 여러 이렇게 어떤 소셜 하이어키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들 중에서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라고 하는 상태야말로 압도적인 상태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곧 저희가 이제
아까 social consequences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이제 다른 모든 지위 신분이 아닌 이제 정신질환자로서의 어떤 사회에서의 위치들을 점하게 되는지가 이분의 삶을 결정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입니다.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이제 스키조프레니아에서는 초록색 인프로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한 25% 정도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바이폴러도 확실히 이렇게 좀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유럽은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한 50% 이상의 정신질환자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스키즈나 바이폴라는 그래도 조금 더 낮은 편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봤을 때는 50% 이상, 스위스는 한 75% 이상이 그래도 이 제너럴 포퓰레이션만큼은 아니지만, 덜 파란 부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이제 고용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정신질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없어서 제가 찾은 것에서는 이제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을 봤을 때는 이제 한 16%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7년에도 그러하고 2019년에도 뭐 이런 이제 전체 장애자들이 35% 정도인데 12% 정도만이 정신장애자는 전체 장애자에 비해서도 낮구나. 그리고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도 보통의 인구 가구의 소득이 361만 원 정도인데 한 180만 원 정도로 한 절반 정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유럽의 어떤 그런 고용이라든지 등등의 효과에 힘 입은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뭐 1970년 중반 이후에 쭉 논의가 실제화됐었던 그런 탈원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대세로서 이제 흐름들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 이제 당연히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서포티드 임플로이먼트라든지 서포티드 어코모데이션이라든지 여러 이런 사회적인 그런 지지들 속에서 이제 탈원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기 이태리처럼 그런 당연히 이제 커뮤니티 멘탈 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이제 증가하는 이런 패턴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리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이제 범죄 프리즌이라든지 이런 곳으로서의 재수용화 뭐 이런 논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을 만들어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들은 또한 이제 한편에서는 더 어떤 공고한 장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반적인 좀 인간적인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들 속에서 하고 또 맞물려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그런 치료 중심의 접근들 내서 80년대 재활 중심, 그리고 90년대에 가면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 이제 이제는 11년 정도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이제 좀 판단들을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좀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어떤 막 그 성공,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라기보다는 커넥티드니스, 임파워먼트, 미닝 인 라이프 이런 의미에서의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이제 확인들, WHO가 이렇게 이제 어떤 지침이라든지 등등을 만드는 때 보면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이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를 이제 의식해서 그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제도들 등등이 이제 더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지침에 담기는 것들이 보통인데, 저는 멘탈 헬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게 먼저 좀 앞서 있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컨벤셔널, 우리 CRPD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그러니까 먼저 유엔에서 헌장으로서 채택이 됐던 그런 CRPD 아래 잠깐 또 소개가 되고 있긴 한데, 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것으로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었고, 이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WHO는 수용을 하면 했던 이런 측면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 5번, 6번에서처럼 라이프 코스 어프로치, 멀티 섹터럴 어프로치, 인파워먼트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어떤 다층적인 접근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도 이 정신질환에서의 어떤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리커버리적인 관점들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들이 어떤 치료 영역에서도 수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살과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초과 사망, 초과 자살이 한 5천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링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측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살이라에 관련해서 실업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도 하지만 그 실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라고 하는 것 자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이 그래프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저자들의 기술인데, 이렇게 실업이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인데 그래프처럼 이제 원래 실업률이 그닥 높지 않았었던 곳에서 실업률이 확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높아진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자살률을 여기서 보면은 그레이터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정을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실업이라고 하는 상태도 사회마다 받아들여지는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 충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정신건강, 자살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르구나. 한편 이제 인도의 이야기인데 앞에서 저희가 스키조프레니아나 에서는 유럽에서조차도 한 10% 정도의 고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놀랍게도 이제 50%가 이상이 이제 적은 샘플이긴 하지만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고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상태가 인도에서는 그닥 특별하게 어떤 노동을 못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조건이다라거나 사회로부터 어떤 결격 사유가 된다라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용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조현병 환자들은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리커버리를 포함한 클리니컬 심텀에서조차도 더 좋은 이제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인도인데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인도에서 훨씬 더 이렇게 사회에서 수용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혼 상태라고 하는 것은 또 인도는 또 이게 낙인이 심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남자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인구에서 메리드인데에서는 이 정도 17 정도의 10만 명도 자살인데 디볼스드 된 경우에는 347까지. 그래서 남자에서는 무려 한 20배 정도, 그다음에 여성에서는 11배 정도의 이제 증가를 위험도를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앞에서 실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현병은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자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앞에 이재율 교수님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이제 드리캠의 이런 어떤 사회 통합과 비추어서 사회 결속,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자면 제 아래의 문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드류켐의 이제 그 자신의 이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떤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혼자일 수도 있고, 그게 조현병 환자일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의 그 상태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드류켐의 예 속에서는 이제 확실히 캐톨릭보다 이제 개신교에서 자살이 높다. 근데 그 이유는 종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개신교 교회가 다른 이제 종교들에 비해서 결속력, 인터그레이션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도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 가난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이해되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처우를 받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캐나다의 어떤 부족들의 민에서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도 뜯어놓고 들어가서 봤더니 모든 부족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지킬 수 있고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족에서는 더 이상 자살은 문제가 아니더라. 이제 그래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하나 이렇게 그 가난한 지역에서의 이제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이제 더 부자 지역,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보다 더 강력한 효과들을 갖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를 저도 수행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다행인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그런 마이너리티한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열악하다라고 하는 상태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좀 더 이렇게 작은 사회 내에서 인터그레이션을 통한 접근들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정신질환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소셜 인터벤션, 사회적 중재라고 하는 말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셜 인터그레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당사자에 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중재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개인에게 타겟을 맞추는 인디비주얼한 접근들, 사회적 중재들이 있어서 커뮤니티 파티시페이션이라든지 이런 가족에 대한 중재들, 피어레드 당사자들에 의한 인터벤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가 서비스와 같은 보편적인 형태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 형태로서 나누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 차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소셜 인터벤션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하우징과 같이 말하자면 소셜 국가 차원의 서비스 혹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뭐 뉴욕의 예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주택부터 해서 지원주택, 그다음에 뭐 공동주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으로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좀 여전히 이제 하우징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식의 어떤 크게 사회 서비스화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한다라든지 제도적인 절차들을 밟는다든지 등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까 이제 특히 제가 소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어떤 정신건강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인터그레이션들을 매만져 줄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 근처에 있고 그것이 동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작은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등등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전 더욱더 의미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인화된 사회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 사회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로서 이제 사회적 처방과 같은 여기 영국에서 이제 쿠킹 클래스, 걷기 동호회 뭐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와 같은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적응이 되는 대상들은 다들 이제 멘탈 헬스하고 관련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커넥티드니스 하고 관련해서 이런 그 킹스턴에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이제 이 머니 프로그램이 있을 때 굉장히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민간 자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커뮤니티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작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 서포트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회복의 관점에서도 그러고 인권의 관점에서도 그러고 실제는 이제 치료 효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사고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간에 좀 실험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육 이후에 어떤 고용까지 이제 이끌어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되어 있는 소셜 서비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이제 사회적 차원의 그런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요소를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민간 단체입니다. We are Rethinking Mental Illness라고 하는 이제 어쩌면은 사회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보다 사회적 처방 혹은 민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요양이나 돌봄이나 이런 영역들에서는 뭐 영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어쩌면은 저희가 이렇게 상당히 저희 스스로 혹은 당사자들과 같이 이렇게 좀 해결해야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다양한 좀 민간의 흐름들, 이 단체 역시도 이제 스키즈오프레니아를 앓고 있었던 이제 가족들이 먼저 시작해서 50년째 이어온 단체였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이제 쉘터 마인드와 같은 이제 15개 정도의 민간 기관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저희 공공에서 서비스 기획하기 힘든 돌봄 당장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들에서는 상당한 역할들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의 사회적 요인, 특히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사회적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결속,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자살, 정신건강에서 중요하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individualized한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게 지역사회에서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꼭 공공이 아니래도 풀뿌리, 민간에서부터 시작할 영역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감당해 가야 되는 그런 몫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